네, 커넥트 올가 내일입니다. 오늘도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 FRB 보면요, 본격적으로 이제 긴축에 나서겠다 이런 말 이제 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이 하면 금리는 뭐 4번 정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일 이런 식으로 FRB가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한다면 국내외 화학주는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 예, 페드가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18년까지 그때 당시 2017년, 18년 보면 주가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오늘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말보다는 오히려 데이터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화학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은 이렇게 할게요. 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는 밸류에이션도 낮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미국 기준으로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지금 보면 한 7.5배 정도 나와요. PER로. 원래는 22배, 15배까지 받았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꽉꽉 눌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경기 상승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자, 쭉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09년도에 보면 미국 페드가 금리를 0%로 내립니다.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림을 보시면 붉은색이 웨스트 케미칼 시가총액인데 쭉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이 움직였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2013년에 중요합니다. 2013년에 다 올라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좀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빠지고 나서 다시 오는데 왜 빠졌냐면은 소위 말하는 테이퍼 텐트럼 경기에 대해서 발작이 일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22배였어요. 미국 다우 S&P 500 지수가 26배 내지 25배를 받는데 화학업종은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왜? 사이클 산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22배에서 9배로 떨어집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금리를 올려도 보시면 알겠지만 금리 올라갈 때 화학주가 경기 상승을 따라서 쭉 올라가는 형태. 그러니까 9배에서 15배까지 쭉 올라가는 형태. 이런 그림이 나와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요. 요 그림이 뭐냐면은 녹색선이 미국의 S&P 500인데 원래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웨스트레이크라든지 붉은색 같은 경우에 거의 녹색선을 따라가고 피크를 치지 않습니까? 따라가는데 그러네요. 격차가 많이 났죠. 네네. 왜냐하니까 이게 보면 이머징도 안 좋을 거라는 우려. 두 번째는 금리가 올라갈 거란 우려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푸른색이 보면은 이게 한국의 화학급 경기 민간 기업들인데 녹색선 위에서 놀았잖아요. 그죠? 이 녹색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테이프 텐트럼을 확실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은 조금 살짝 받았어요. 미국 화학업종은. 왜냐하니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한국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장 한번 보시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한국의 화학을 살 거냐 미국의 화학을 살 거냐 미국도 저평가고 한국은 더 저평가예요. 근데 둘 다 저평가인데 S&P 500에 비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거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미국과 한국이 거의 동행했는데 요 최근에 보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완전히 모순된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서로 따로 가네요. 따로 갔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볼 때는 원래 보면 이머징 수에 연동해 있어요.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붉은색을 따라서 파란색이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건 격차를 일단 메우고 둘 다 제가 볼 때는 동방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GDP 추인데 보면은 2017년 대비 18년 대비해서 15%가 2021년에 선진국 지수 플러스 이머징이 다 좋아졌어요. 자, 잠깐 생각해 보면은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그때 당시에 2018년 기준으로 보면 1조 1천이 나왔는데 1조 1천억이 나왔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조 6천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화학은 GDP에 연동하는 아주 비례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1년이 보면 2017년, 18년보다 15% 이상 GDP는 올랐고 이익 같은 경우는 50% 올랐는데 이 보면 주가는 뭐냐면은 오히려 더 빠진 형태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화학기업도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경제가 상승한다는데 지금 PER이 미국 기준으로 7.5배,
한국 기준으로 5.5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눌러져 있다. 그리고 한국은 테이프 텐트럼 이미 명문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올라간다. 이머징이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든지 나오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경기 민감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내일 화이자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로 인한 화학주의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번에 말씀드릴 때 화학주 같은 경우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화학주는 이머징에 70% 연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화학기업들도 S&P 500 속에서 이머징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익은 2017년이나 18년 대비 50%가 오르는데 주가는 오히려 역방향으로 다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근데 이머징은 경제에 대한 봉쇄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GDP를 따라서 이익은 더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팍스로비드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머징 쪽에는 풀리게 되면은 이머징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이게 파이저가 발표한 건데 보면 이런 겁니다. 내일 도착하는 파이저 경구용 치료제는 이런 겁니다. 1000명을 가지고 1000명 대 1000명을 가지고 임상을 한 겁니다. 임상을 했는데 우측에 보시면 파이저 치료제 보시면은 1000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100명 중에 1명꼴로 입원을 하더라. 그리고 1000명을 기준으로 해봤는데 사망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데이터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치료요법, 지금 현재 병원에 가면 하는 게 표준치료요법인데 그런 보면 1000명 중에 12명은 사망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 데이터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항암제가 뭐 한 치료율이 43%라고 그러는데 거의 완벽한 치료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진자 숫자가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확진자 숫자 잠깐 보시면 확진자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000명 중에 제로라는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5000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는 경기 민간 기업들에는 이머징 쪽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큰 촉매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최근에 경기 민감 업종적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이에 대한 근거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